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한홈 앨리스TV 반재상입니다. 이황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감기와 독감의 차이를 했고 면역학에 대해서 나름대로 쉽게 설명을 한다고 했지만 내용 자체가 왜 어렵냐면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려워요. 후천성 면역은 굉장히 정교한 메커니즘으로 우리 몸을 방어하는 거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일주일쯤 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럼 네. 일주일 동안에 어떡하냔 말이야. 설렁설렁 막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선천성 면역이에요. 네, 네, 네. 피부도 선천성 면역 시스템의 하나예요. 균이 못 들어가요, 우리 몸에. 그렇죠. 구멍 뚫리면 큰일 나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네. 소변을 본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디펜스예요. 균을 싹 씻어내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 것들이 다 선천성. 그렇죠. 네. 원론적인 선천성 면역기구고 그렇죠. 복잡한 선천성 면역기구는 세포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암이나 네. 또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NK셀이다. 백혈구 중에 호중구 네. 또는 대식세포 네. 이게 대표적인 선천성 면역세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후천성 면역세포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림프구라는 거예요. 림프구는 T 림프구하고 B 림프구가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오늘 안 드릴 거고 호중구라는 게 있어요. 네. 네. 상처가 났을 때, 뭐가 염증이 생겼을 때 맨 처음에 달려가는 그렇죠. 애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네. 이 고름 생기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고름 생기는 거에는 림프구는 관여 안 해요. 그렇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림프구한테 정보는 줍니다. 지금 이런 균이 들어와서 우리가 싸워서 해결한다. 그러니까 니네는 정보만 가지고 있어라 해가지고 네. 수지상세포라는 놈이 정보를 딱 림프구한테 줍니다. 네. 그리고 림프구는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NK나 또는 네. 아까 말한 대식세포 네. 또는 호중구 같은 게 해결 다 해서 고름이 생겼다는 거는 선천성 네. 면역 시스템이 우리 몸을 지키는데 성공했다라는 거죠. 빅토리의 사인이에요. 고름이 생기면 그게 나쁜 줄 알지만 사실은 고름이 우리 몸이 이겼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정상적으로 선천성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했다. 고름이 안 생기고 점점 뻘개지면서 부어오른다. 어우. 그러면은 이제 우리 몸의 선천성 면역계 중에 세포 성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1차 뜻이에요. 방어선이 네. 무너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호중구가 굉장히 부족하다든지 네, 네. 그럴 때 고름이 안 생겨요. 네. 그래서 항생제 쓰시잖아. 네. 호중구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호중구의 모자라는 부분을 항생제로 보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라이브에서도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감기나 독감은 일주일 만에 끝나는 병이에요. 후천성 면역기군요. 실효성이 있는 반응은 일주일이 지나야 나타난단 말이에요. 감기나 독감을 막기 위해서 우리 몸을 방어하는 기능이 전적으로 선천성 면역 반응이구나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내과책에 정의 감기 또는 독감 보면은 그 병원체가 다를 뿐이지 일주일 만에 끝나는 자기 제한적인 질환입니다. 제가 자꾸 이런 강조를 하는 이유는 백신은 항체나 T 림프구에 작동돼서 일주일 이후에 역할을 하는 거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백신이 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실험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알파 또는 베타 인터페론이라고 그랬어요. 비타민C가 부족한 쥐는 다 죽더라는 거 아니에요. 이 상기도 점막세포에서 알파 혹은 베타 인터페론을 못 만들어요. 비타민C를 만드는 정상 쥐나 못 만들지만 비타민C를 먹인 쥐들은 알파 인터페론 나중에 재보니까 그 레벨이 50이야, 50. 근데 비타민C가 부족한 지는 3에서 5. 그러니까 거의 한 15분의 1에서 17분의 1 정도로 알파 또는 베타 인터페론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 혹은 베타 인터페론이 항바이러스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상기도에서.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증식되죠, 쉽게. 감기 바이러스는요. 하기도로 갈 수 없어요. 상기도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증식해서 빨리 하고 빠져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도로 깊이 들어가면요. 자기 그 증식해서 나오질 못해. 그렇기 때문에 하기도로 잘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포에 들어갈 때 쓴 수용체가 하기도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기도에는 잘 안 가는 건데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밀려서 하기도로 내려가서 바이러스성 폐렴을 일으켜서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밝혔어요. 비타민C를 철저하게 드시는 분들은 우선 감기 걸리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확실합니다. 비타민C 충분히 먹는 분은 점막세포에서 충분한 양의 알파 혹은 베타 인터페론을 만드니까 바이러스가 증식을 못해요. 하기도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폐렴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C를 제가 얘기한 대로 아침, 점심, 저녁 제대로 네. 2000ml 이상씩 드시는 분들은 네. 최소한도 네. 점막세포가 만들어야 하는 네. 네. 알파 혹은 베타 인터페론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네. 1차적인 방어를 네. 못하는 일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감기가 걸린 것 같다. 그럼 상기도 아니에요. 그죠? 네. 상기도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비타민C를 아침, 점심, 저녁에 드시던 분들이 그때만, 네. 그때만 네. 6시간이 아니라 3시간 간격으로 비타민C의 원래 역동학적 이 연구 결과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죠. 비타민C는 3시간 만에 혈중에 피크를 치지 않았습니까? 절정에 달하고 네. 또 3시간이 지나면 6시간이라고 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절정 상태를 유지하려면 3시간 간격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네. 한 2, 3일만 딱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네. 여기 상기도 바이러스가 증식을 더 이상 못하면서 점점 비타민C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가라앉고 또 비타민C는 무슨 역할을 해요? 상기도에 상처난 것도 빨리 회복시키고 낫죠. 가래도 빨리 회복되고 예. 이렇게 되는 사실을 모르시는 거예요. 이 구독자분들 중에 그런 거 경험하신 분들 너무 많으실 굉장히 거예요. 많으세요. 예. 이미 저한테 예.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굉장히 많습니다. 좀 제약회사가 보면 짜증나겠지만 네. 감기는 약이 없어요. 네. 다 대증류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증상을 치료하는 약이 감기약이에요. 콧물 나오면 네. 콧물 안 나오게 하는 약. 기침이 나면 기침이 안 나요. 열이 나면 열이 안 나오게. 특히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코로나19는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되도록 유전자 조작을 한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건 이물질이에요. 그렇죠. 이물질. 그렇기 네. 때문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열이 나요. 네. 독감은 우리 몸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인플루엔자가 우리 몸에 없는 놈이 들어오니까 열이 나는 거예요. 저는 면역 반응이 과하게 일어나는 그렇죠. 거죠. 네. 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네.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열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세요. 또 사실은 열이라는 거는 방어 기전인데 방어 그것도 있죠. 기전이에요. 네, 네. 난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아니고 어른들은요 열나서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뭐하고 혼동을 하시냐면 열사병하고 혼동을 하시는 거예요. 열사병은 우리 몸에 올리는 게 아니에요. 외부 요인에 의해서 체온이 컨트롤될 수 없는 상태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전혀 다른 거예요. 죽죠. 열사병은, 열사병은 죽죠. 죽죠. 근데 지금 감염이 됐을 때 열을 내는 건 우리 몸에서 열을 내는 건데 우리 몸을 방어하려고 낸 열 때문에 사람 죽겠어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38도, 39도 되면 꼼짝도 못 합니다. 열을 내는 거죠. 선천성 면역 반응에 가장 중요한 게 열 나는 거예요. 특히 감염됐을 때. 근데 해열제를 덜렁 먹어버리면요. 바이러스나 세균이 우리 몸에서 증식하는 걸 돕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이 나는 거는 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신경을 쓰냐면 암 환자가 항암 치료하고 있는데 열 나면 응급실 놓으세요. 네. 그건 뭐냐면 항암을 하면 면역력이 다 죽거든요. 네. 면역세포가 다 죽는데 열이 난다? 그럼 감염됐다는 죽어요 그러면요. 잘못하면은 폐혈증 갈 수 왜 있으니까. 폐혈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항생제 써야 되니까 와라 그런 뜻이에요. 네. 열을 낮추겠다는 게 아니에요. 네. 열을 낮추는 게 아니라 감염원을 잡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열이 떨어지는 거야. 네. 바이러스를 뭐 전신적으로 죽이는 약도 없잖아요. 없죠. 네. 네. 그 열은 지금 어디가 감염됐는데 그놈을 아직 못 찾은 거야. 못 찾았으니까 그냥 놔도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막 증식하잖아. 열이 나면 바이러스 종류에 관계없이 바이러스가 숨을 데가 없어요. 혈관을 타고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 혈관 안 가는 데가 없잖아요. 살아있을 공간을 안 만드는 거죠. 그렇죠. 열을 피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열제부터 먹는 거는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환절기 때요 젊은 애들이 열이 막 심하게 나니까 해열제 딱 먹고 폐렴도 될 뿐만 아니라 뇌막염막이로 돼가지고 오는 경우가 왕왕 있는 이유가 해열제의 남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가 그 감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정말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해 주셔가지고 정말 좋은 시간 되었던 것 같아요. 명강이십니다. 네. 내일도 건강하세요.